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대를 위한 야심찬 토크쇼 K스타 플레이어 진행을 맡게 된 한은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분들을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 한 분 한 분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이수정 교수님이신데요. 항상 프로파일러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된 연유는 제가 지금 경기대학교의 인재개발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개발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사회적인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배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주 강의 준비하고 논문 쓰느라고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병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특별한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 03학번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재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우리 경기대학교를 위해서 이런 토크쇼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배들에 대한 어떤 진로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또 제 경험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수민 의원님, 전에 선수 때 굉장히 짧은 머리하고 유니폼이 생각이 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바뀌신 것 같아갖고 또 이미지가 또 달라진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살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좋게 풀어주셔가지고 내가 한껏 제가 마음이 지금 편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 영상학과 07학번 전선욱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프리드로우가 인생존망이라는 웹툰을 연재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렵게 네 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두 분께서는요, 우리 경기대학교 지금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오신 두 분께서는 경기대를 졸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먼저 유수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수민 의원님께서는 경기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입학하셔서 또 사회체육학 석사, 또 2017년도에는 명예 박사까지 취득을 하셨잖아요. 특별하게 경기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지속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기대가 대외적으로도 많이 유명하지만 탁구인으로서 봤을 때 경기대학교는 굉장히 그 전국 최강의 자리를 동안 한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학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환경도 너무 좋았고요. 그 명예학 박사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는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영원한 경기인으로서 항상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경기대학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병배 교수님, 경기대학교에 입학하시면서 또 우리 경기대학교에서 계속 지금 교수로 또 오셨잖아요.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경기대학교에 또 오게 되셨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993년도에 93학번으로 우리 경기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를 먼저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학과를 보통 선택을 하는데 제가 학과를 선택할 때 제 아는 이제 지인분 중에서 한 분이 경기대학교 교정학과에 가면 법무부 공무원으로 7급 특채가 된다 얘기를 안내를 주셔서 망설임 없이 그 당시에 학교에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럼 보니까는 지금 학부부터요. 근데 또 석사도 하시고 또 여기 경기대학교 교수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경기대학교에서 함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경기대학교 이렇게 재학 중에 혹시 교수님 저희에게 이렇게 추억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추억 너무 많은데요. 너무 이게 좀 안 좋은 추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추억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소리사냥이라고 록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소리사냥 4기에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었고요. 한 2년 동안 그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학교에서 많이 잤습니다. 그 록밴드라면 이제 집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준비하고 공연 잘 돼서 또 기분 좋아서 좋을 때도 있었고 잘 안 돼서 속상해서 또 후문에 가서 주점을 오랫동안 또 방황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다. 네. 네, 혹시 학생들도 이렇게 잡아놓고 또 집에 안 보내고 뭐 이러시는 건 아니신 거죠? 아,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성훈 작가님 지금 거의 프리드로 작품 활동이 거의 6년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예, 그럼 학교 다니시면서 작품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매 학년마다 이제 학년 대표도 맡았었고 그리고 그 전체 3학년 때는 전체 과 대표를 맡아서 원래는 제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이제 전공 대표를 하면서 이제 과 학생들을 이끌다 보니까 성격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고, 제가 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 이제 선후배들이랑 많이 좀 놀러 다녔어요. 태국으로도 여행을 가고 뭐 오키나와로도 여행을 갔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궁금한 거는 김병배 교수님께서 47회 행정고시 합격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팁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에 있는 우리 많은 재학생들도 아마 이제 공직에 나가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전공을 터키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 전공을 졸업을 하면 7급 특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건 더 이상 없다라는 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희 그 과선배님 중에 보호관찰직이라는 걸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과 수업 중에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직업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 되게 아까운 점수 차이로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아까운 점수로 2차 시험이 떨어졌는데 뭔가 이 운명이나 이런 게 원망스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한 1년 정도 공부했는데도 이 정도로 아깝게 떨어지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다음엔 붙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우리 이수정 교수님을 제가 허레스먼트라고 다녔습니다. 계속 수업 끝나면 가서 찾아뵙고 질문 드리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씹어보면 그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로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 같은 게 저한테는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정답 같잖아요. 그래서 정답 같지 않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만 드리자면, 얼마만큼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공부하는 것,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경기대 교정보학과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도도 해드리고 전공 수업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이제 이수정 교수님을 괴롭히셨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김병배 교수님을 괴롭히시면 됩니다. 뭐 저희 또 이수정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저 연예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은 어떻게 경기대학교랑 인연을 맺고 지금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요. 저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대학 생활이 중요한 건 학업에 정진하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어린 시절에 경기대학교 오기 전에 저는 봉사 활동 같은 데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갔던 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나의 이제 어떤 인생에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경기대학교에 오게 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이제 심리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교정학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었고, 그래서 법무부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중에 뭐 가장 중요한 비중이 여성이나 아동. 옛날에 제가 학부 때 봉사 다니던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이제 고객인 거죠.
제가 만약에 경기대학교를 오지 않고 어떤 다른 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같은 것들로 가게 됐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의 자질을 최대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교수인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바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도 학교의 조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게 아마 성장의 계기가 뭐 지금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저도 느끼는 게 그래요. 저도 원래 사회가 전문이 아닌데 이렇게 경기대가 저를 이렇게 자질을 끌어주고 키워주고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수미 의원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탁구 생활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탁구를 통해서 이렇게 선수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식으로 탁구 선 생활을 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고요. 사실 탁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7살 때였습니다. 그때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하는 연도였고요. 탁구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유남규, 현정화 같은 당대 스타들이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열풍이 좀 불었었어요. 그래서 탁구장도 많이 생기고 탁구 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네에 있는 탁구장을 가서 접하게 됐고 저희 외삼촌께서 그 근처에 탁구 클럽을 운영하고 계세요, 탁구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선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25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한우물만 열심히 파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소풍 간 기억도 없고 뭐 방학 때 뭐 부모님들과 여행을 가본 기억도 없고요. 항상 훈련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도 얻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런 타이틀이 굉장히 수식어 같이 따라다녔는데 항상 부담감을 안고 선생활을 해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항상 누가 물어봐요. 탁구는 인생의 뭡니까? 그러면은 저의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금메달 따셨을 때 기억나세요? 생생하게 나고 지금도 있습니다. 생생하게 네, 나시죠? 네, 그때 그 기분이 어떠셨고 또 그 당시에 대해서 저에게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탁구하면 중국입니다. 금메달이 역대 올림픽 7차례 하면서 32개가 나왔는데요. 32개 중에 28개를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그 4개가 이제 유남규 감독님, 현정화 영양자 복식, 그리고 스웨덴 선수 한 명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중국은 난공불락이 어떻게 보면은 넘지 못할 벽이었거든요. 훈련에 너무너무 매진하고 준비를 잘해서 현장에 가서 결승까지 갔는데 축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야, 잘했다. 아직 금메달 결승전이 남아있는데도 그만큼 사람들이 저의 금메달에 대해서는 기대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자극이 됐고 또 부담감을 없애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 선수는 자기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붙어왔던 플레이하고는 조금 다른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저는 준비된 대로 제가 120%를 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그때의 그 희열과 그런 것들이 그 일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회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바꿔준 어떤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IOC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 학생들에게 IOC 위원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IOC라는 조직은 전 세계 스포츠 그 조직 중에 가장 상위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림픽을 중관하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 올림픽으로 인한 파생된 어떤 메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IOC 위원들은 그런 거를 이제 조율하고 뭐 개최지 선정 알고 계실 때 하는데 이제 투표권도 있고 뭐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제공하는데 아이디어도 내고 평평등 이게 지금 굉장히 가장 큰 이슈고 또 뭐 차별 없는 어떤 그런 스포츠 세계 어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 인사들 다양하게 만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런 경험담을 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 행정가나 스포츠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좀 스포츠 선진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고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선욱 작가님 인기가 꾸준한 거는 분명히 작가님만의 특별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웹툰 그리는 거 이제 너무 좋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만화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림에 관련된 뭐 회사나 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겠다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만화는 그냥 취미로만 계속 그리고
이제 뭐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만화 그리는 게 사실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스토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주 연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꾸준하게 취미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던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님, 지금 범죄심리학 쪽 그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 프로파일러라는 그 직렬은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범죄 분석 요원으로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 단위로 뭐 한 두세 명, 많으면 한 서너 명,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기껏해야 한 50여 명 정도의 직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생겼느냐? 그 연쇄살인 사건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영철, 또 정남규, 강호순 계속 나왔을 때 아마 경찰청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FBI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초기에 그 어떻게 보면 말단직이 아니고 뭐 나름대로 중간보직 정도로 경력을 인정받고 들어가게 되면 실무자들에 의해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검증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과거보다는 현저히 인지도가 생겼고 조직의 부서 내외로 다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 이춘재 자백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의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가 그 자백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네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꿈을 또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목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을 꾸준하게 계속 연재를 하는 게 목표고, 동남아시아랑 일본에서 연재를 하고 있긴 한데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진출을 해서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만화를 그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꿈을 꿀 나이가 좀 지난 것 같아가지고, 별 탈 없이 이제 정년까지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고발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은퇴하기 전까지는 고발하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분에게. 경기대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기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전공대표를 맡으면서 제 소심했던 성격도 바뀌었고, 후배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여행의 재미도 알게 되고 많은 추억을 쌓았고, 프리드로를 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제작 방법이나 그런 거를 이제 습득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경기대학교 안에서 제가 프리드로 작가로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야를 좀 넓혀줬지 않았나. 제가 항상 뭐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전부 탁구하고 체육관, 또 선수촌, 이게 전부였는데 제 안에 있는 뭐 또 다른 재능들을 발견해주게 한 고마운 어떤 존재인 것 같고,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대동제라는 축제가 있잖아요. 그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4,000명의 학생들 앞에서 네.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 경기대라는 데가 나의 재능도 깨우쳐주지만 나의 단점도 알게 해주는 정말 저는 경기대학교를 생각하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동아리실에서 밴드 하면서 느꼈던 그런 희열들, 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외로움들, 그리고 갈등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 학문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서 느꼈던 어떤 지식적인 어떤 기쁨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저희 경기대학교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대학교는 저에게 뻥튀기 기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곡식으로는 아마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갔으면 아마 별달리 그냥 그 단단한 곡식의 상태로 그대로 있었을 건데, 경기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몇백 배로 이렇게 부풀려져서 팝콘처럼 이렇게 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잡다한 이제 산만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저를 인내심을 갖고 그대로 두고 봐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응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취업과 또 진로와 또 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우리 경기대 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20살이라는 그 시기는 인생에서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그 청춘이라는 게. 그래서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좀 밖에 나가서 뭐 여행도 다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 시국이 끝나면 많은 것을 이제 보고 경험하고 이런 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청춘을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노력이란 단어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준비되지 않는 자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투덜투덜도 많이 되고 핑계를 많이 대죠. 근데 기회가 본인한테는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기회가 안 온 게 아니고 왔는데 본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또 좋아하는 말은 제가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변해가는 그런 문화나 환경 속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이루려면 절대 편안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가면 고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가보면 즐기고 얻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고생을 해야 돼요.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녀야 되고 좋은 장소를 좀 맛집을 찾아다니려면 결국에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찾아보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든. 그래서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뿐더러 즐기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그 서점에 우연히 갔다가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책입니다. Grit이라는 그 GRIT, Grit이라는 책인데요. 자신이 정말 평생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열정, 패션이라는 거하고요. 끈기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하나 더 추가적으로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 중간에 얼마나 크고 작은 실수들과 넘어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그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처 입장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립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나쁜 지표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나 혼자만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처에도 상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학생들이 오기를 그야말로 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경계심 없이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또는 뭐 카페 드나들듯이 방문해 주세요. 일단 어려움을 이야기를 한번 털어놔 보시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처 와보신 분들 계신가요? 얼마나 정말 커피하고 차만 있는 게 아니라요. 분위기도 무지무지 좋고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대 학생들에게 지금 위로와 큰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친구들 중에서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런 동기부여와 또 새로운 열정을 갖는데 정말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토크쇼 오늘 어떠셨나요, 작가님? 의원님이나 뭐 교수님들처럼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많이 풀려서 잘 마무리한 것 같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던 거는 저희의 어떤 이런 가치들이나 이런 경험담들이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방면에서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왔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외부에서 오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이 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사랑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발 더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이렇게 정말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K스타 플레이어 우리 어떠셨나요? 네 분을 모시고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나보고 싶은 우리 졸업생이나 여러분들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도 받아봐서 오늘 색다른 경험. 왜냐면 매주 그것이 알고 싶다 무보수로 범죄 심리학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떠 있더라고요. 거기. 요즘 그거 정정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보수였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정보를 네. 그래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 많으면 네. 한 일이 조금이면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외상값 받듯이 꼭 그 챙겨야 됩니다. 네. 두 분 교수들 굉장히 안 보셨죠? 멘트 안 보시고 맨날 연극만 하시죠? 왠지 네. 우리로서도 상상할 수 네.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비행 청소년 스토리 같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오토바이 탄다니까. 생각보다 삶이 길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직도 살 날이 꽤 많이 남아있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번아웃이 된 거 아닌가 며칠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뭐 일단 마음가짐을 다시 가다듬고 밝은 이제 생각을 하려고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대 이번에 홍보 영상 보는 우리 학생들은 다 볼 거거든요.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